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아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정적이었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앞치마부터 두르던 사랑스런 나의 아내, 아이들 도시락을 전날 밤부터 준비하던 저의 와이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조차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제 아내는 원래 술을 못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가까이 회사 회식조차 피하던 사람입니다. 맥주 반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나는 집에 먼저 갈게 라며 자리를 떠나곤 했죠. 그런 아내가 직장이 바뀌면서, 업무 환경이 달라지면서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이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꼭 한 잔만 하래서. 아내는 미안한 듯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사회생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땐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술자리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회식은 기본이 됐고, 팀 모임, 프로젝트 종료 회의, 갑작스러운 뒤풀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당연한 일정이 되어버렸죠. 저녁 7시쯤 전화하면 이미 술자리에 있었고,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지금 바빠. 집에 가서 얘기해. 늘 이런 식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야? 응, 분기 결산 끝났으니까. 그럼 언제쯤 들어와? 모르겠어. 한 10시? 11시? 하지만 10시는 11시가 됐고, 11시는 12시가 됐고,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술 냄새. 저는 그 냄새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나갈 때 립밤 정도만 바르던 사람이 이제는 아침부터 화장대 앞에 30분씩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스, 섀도우, 아이라인, 립스틱 차례로 덧발라지는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가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옷도 바뀌었습니다. 입던 캐주얼 블라우스와 슬랙스는 옷장 뒤로 밀려났고,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와 타이트한 니트, 그리고 높은 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말했습니다. 그 옷 언제 샀어? 전에 샀는데 이제 입는 거야. 왜? 아니, 평소랑 달라서. 당신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거 좋아하지.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향수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은은한 꽃향이었는데, 이젠 지나가기만 해도 남는 강한 잔향,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9시, 10시, 11시,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술 냄새와 향수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다 깨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랑 마셨어? 팀원들이랑 마셨다니까. 이 시간까지? 왜 자꾸 의심해? 나도 힘들어서 마시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의 가방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라운지바, 와인바, 호프집, 그리고 기억에 없는 이름들. 이건 뭐야? 회식비 정산하려고 모은 거야. 왜?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어디야?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후 술자리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회사, 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러닝 동호회, 와인 모임, 동창회, 심지어 직장인 네트워킹 모임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카톡으로 단체 사진이 올라오면 남녀가 뒤섞여 있었고, 아내는 항상 그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그 모임 꼭 가야 해? 응. 나도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지. 근데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당신은 주말에 집에서 TV만 보잖아. 나는 답답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요즘 너무 즐거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찢어 놓던지 술자리의 레벨도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와인바, 카페 겸 바였다면 이제는 라이브바, 7080 클럽, 심지어 나이트 클럽까지. 나이트클럽? 거기 왜 가? 팀 막내가 생일이라서 다들 가잖아. 당신 나이에? 왜? 나이 들면 놀면 안 돼?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아내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술잔을 든 사진, 조명 아래서 춤추는 영상, 낯선 남자들과 어깨동무한 사진, 그리고 댓글. 언니 오늘 대박 예뻤어요. 다음엔 우리만 가요 크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좀 즐기고 싶어. 그 말 그대로 아내는 집이 아닌 바깥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당신은 왜 맨날 나만 뭐라 해? 당신은 그런 적 없어? 나는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 그게 걱정이야? 그냥 감시하는 거지. 나는 당신한테 속박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싸움은 반복됐고 아내는 점점 더 대범하게 변해갔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술자리는 늘어났고 제 말은 더 이상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까지 연락 없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2시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답장 없음. 새벽 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띵동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어제 술 마시다 잠들었어. 단 한 줄의 메시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먼저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잤어? 친구 집, 어떤 친구? 회사 동료, 남자? 여자? 여자야.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은 괜찮아? 밥은 먹었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더는 이러는 당신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상관없어. 그 말, 그 표정,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밤에 아내가 들어와도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아침에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나갑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면서도 이토록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그날의 외박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내가 첫 잔을 기울였을 때, 제가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 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